안녕하십니까. 모먼트연 대표원장 김경복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모먼트연에서 하고 있는 탈모 치료들 중에서 모발 이식 외에 다른 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탈모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와 같은 먹는 약, 두 번째는 바르는 미녹시딜 제제, 세 번째로는 모발 이식,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메조세라피라고 하는 주사 치료 요법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사요법은 사실은 모발 이식이나 혹은 먹는 탈모약을 복용하는 이런 치료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 대한 이런 반응이 좀 제각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치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사 약물이나 약물의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약물의 농도, 그리고 주사하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 결과의 차이는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주사요법, 메조테라피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태의 환자분인지 아니면 치료에도 효과를 보기 힘든 상태의 탈모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 치료를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사요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사요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 주사요법은 PRP 요법입니다. PRP라고 하면 Platelet Rich Plasma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피를 체열을 해냈을 때 피 안에서 혈장이 아주 많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 물질만 따로 추출을 해서 두피에 주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PRP 용액 내에 우리 세포들이 다시 재생되고 회복되고 세포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런 물질들이 세포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처 회복에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관절이나 이런 통증이 있는 부위에 또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요법으로도 과거에는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발 모낭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이 요법들을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 PRP 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접 환자의 피를 체열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피가 우리가 보통 혈액량이 소량이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PRP 요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cc 이상의 PRP 용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1cc 이상의 PRP 용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혈액을 최소한 20에서 50cc 정도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는 보통 한 2에서 4주 간격에 한 번씩은 주사를 해야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2주 간격으로 한 50cc 이상의 피를 계속 체열을 한다는 건 실제로 여러 가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PRP 요법은 최근에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PRP 용액 내에 있는 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이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이런 주사제들이,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PRP 요법을 대체를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조세라피 치료입니다. 이 메조세라피에는 흔히 알고 계신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이 물질들의 여러 종류의 성장인자들, 그리고 또 PDRN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또 보톡스 주사가 또 이런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보톡스 주사액을 포함해서 또 메조테라피 용액을 조합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조합을 여러 주사 용액들을 조합을 해서 병변 부위, 탈모가 진행되어 있는 두피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고요. 그렇게 주사를 했을 때 모낭 주변에 이 물질들이 분포가 되면서 모낭을 회복시켜서 모발을 다시 굵게 만들어주고 탈모 진행을 좀 억제시켜준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주사들은 대부분 주사하는 범위, 그리고
주사 용액, 용량, 그리고 주사하는 깊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부분 모낭 주변 깊이까지는 니들이 들어가거나 용액이 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테라피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진단이 중요하고요. 메소테라피 치료로 효과를 보기 힘든 환자분에게는 아무리 오랫동안 메소테라피 치료를 한다고 한들 효과를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이 주사가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통증에 예민한 분들은 이 주사 치료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증이 덜한 주사를 찾기 위해서 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깊이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주사 용제를 변경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지금은 아직은 좀 통증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정말 효과가 있고 통증도 적은 이런 주사제가 개발이 되거나 이런 주사제가 나온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좋은 기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소테라피 치료에 대해서 여러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메소테라피 주사 치료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자기장 치료라고 하는 헤어셀, 그리고 레이저 LLT 요법이라고 하는 저설량 레이저 요법, 이런 치료들을 함께 했을 때 또 메소테라피 요법이 좀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치료도 함께 조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